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제외한 모든 나무 상임위 위키에 개최를 연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편집자들이 찹사인 기타 내용을 오 기타 편집 올렸습니다. 이날 여기에서부터 사고 우리가 현장에서 주목해 구조 봅시다. 작업을 기다리던 실종자 가족들은 수습이 시작되자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현장에선 불가능하다는 말뿐 한마디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신원 확인이 가능한 병원과 주검이 안치되는 병원의 장소가 제각각이기도 했었다. 이 구간은 본래 정기 시내버스의 운행이 없는 구간이다. 하지만 지하차도가 침수되기에 앞서 늦어도 오전 6에서 7시경부터 747번 시내버스의 정규 운행 구간인 타변 삼거리 일대가 침수됐기에 사고를 당한 동일운수 소속 버스는 청주시의 지시에 의해 샵사인 침수지역을 우회해서 종점 오송역을 향해 운행하던 중이었다. 타변 삼거리에서 얼곡교차로에 이르는 구간은 사고 다음 날 오후에야 물이 모두 빠지고 통제가 해제될 정도로 이쪽도 침수의 심각성이 컸다. 사고가 난 궁평 이지하차도는 36범국도와 충북선 철도를 한 번에 밑으로 지나가기 위해 터널 구간이 상당히 길고 지하차도 중간에 지상 탈출이 가능한 비상구를 건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사고 발생 시 탈출이 특히 어려운데 19, 20 큰 하천변 저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까지 합쳐져 침수 사고에 취약하다. 예초 저지대에 이렇게 긴 지하차도를 만든 것 자체가 화를 키운 원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일대가 외곽지역임을 감안하면 고가차도로 지었어도 큰 상관이 없었고 오히려 예산 절감도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행정안전부가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21 도입을 추진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궁평 이지하차도는 2023년 6월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당해 8월까지 준공, 9월에 발주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2021년 하반기부터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행안부로부터 자동차단기 설치 조건인 위험도에서 가장 낮은 3등급을 받아 뒤늦게 예산을 받게 되었다. 찹사인 당일 침수 사고 전 차량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이다. 해당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상황이 녹화되어 있다. 지하차도가 물에 전부 차지는 않았지만 지하차도를 나오는 구간부터 들어오는 많은 흙탕물의 자동차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지하차도가 자, 여기서 블랙박스를 봅시다. 차 오른쪽 바퀴에 물이 느껴지죠. 엄청난 물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이때쯤이면 저 밑에서는 탈출이 불가능하다. 아, 지금 물 보세요. 물 엄청납니다. 이야, 끔찍스럽네요. 지하차도가 침수될 당시 747번 버스와 18톤 화물차 사이에서 지하차도로 진입한 승용차 한 대가 버스 앞에서 점점 물이 차는 걸 보고 즉시 방향을 틀고 경적을 울리며 역주행의 뒤에 있던 차들을 대피시켰다. 해당 운전자인 구민철 씨의 적절한 판단 덕분에 뒤에서 45인승 관광버스, 25인승 버스와 여러 대의 승용차들이 대피할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22 하달의 KBS 영상은 구 씨가 직접 제보한 영상이다. 같이 한번 봅시다. 2022년 9월 6일에 발생한 포항 앞 이 당시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는지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비가 쏟아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지하차도 안으로 차량이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상등을 켠 버스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으로 저렇게 빠르게 물이 차오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물이 급격하게 차오르는데요. 그러자 이 제보자 급하게 물이 차오르는 걸 보고
주변에 소리치면서 물이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알리고 급하게 차를 돌려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네.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역주행까지 하면서 이렇게 간신히 빠져나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지금도 들어차오는 속도가 정말 빠른 생각한 것보다 걸로 더 빠르죠.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보시는 대로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좀 급박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교통 통제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에서는 에어포켓 덕분에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들이 있었다. 반면 충청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는 박스형 구조라 에어포켓 등 대피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사망자가 8명 이상이 되면서 부산 초량제 1지하차도 침수 사고,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등 최근 폭우로 인해 발생한 다른 지하 침수 사고보다 인명피해가 커졌다. AP통신, 로이터, BBC, CNN 등 주요 외신들도 이번 사고를 보도했다. 찹사인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궁평리, 석화리 일대 역시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지역은 16일 저녁 때까지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이다. 농경지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주시청은 침수 피해 이후 도로의 안전 확보와 정비를 위해 본 사고가 발생한 궁평 2지하차도는 물론 가로수로의 미호청교 가교 구간 역시 당분간 전면 통제 예정이다. 이로 인해 조치원 오송청주 구간과 세종옥산 구간의 교통 이동에 극심한 불편이 빚어질 전망이다. 요구 관련 보도 편집 6.1 7월 15일 편집 청주 지하차도 사망사고 제보자 엄청난 물에 버스 빨려 들어가 CJB 청주방송 오송 지하차도 지금 구조자 순식간에 5시 물 차올라 12분인데 차버리고 난간에 연합뉴스 지금 현재 사망자가 윽고 12명으로 전화받지 집계되고 있다고 제발 합니다. 오송 지하차도에 비가 멈추길 서울경제 빨리 물 빼주세요. 오송 지하차도 앞서 발만 구르는 실종자 가족들 중앙일보 아, 안타까운 윽고 일입니다. 10수명 정말. 침수도로 안에 집 앞 그런데 차도서 사고라니 지금 참담한 가족들 여기 글씨쓴 나무위키에는 제방 터지며 버스 빨려 들어가 오송 지하차도 그 최소 지적하는 글이 17명 아직은 보내 편집이 조선일보 되지 않고 단독 있습니다만은 터진 뒤 3분 만에 오송 지하도 덮쳤다. 미호강의 몇명 같았는지 뚝이 몰라. 중앙일보 여기 오송 보죠. 지하차도 수색 여기 장기 지금 화해 뉴스는 물막이 나왔네요. 작업에만 하루 이틀 공사로 걸려. 뚝을 MBC 일부러 열었다. 오송 지하차도 명백한 침수에 참여 인재다. 버스에 9명 타고 있었다. 이거 한번 진술도 보시죠. JTBC 오송 지하차도가 이렇게 물에 잠긴 직접적인 원인은 근처 미호강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강물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교량 공사를 위해 둑을 일부러 열어둔 게 문제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인재라는 건데 현장 수습이 끝나는 대로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CJB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차도 침수는 빗물로 늘어난 많은 양의 강물이 갑자기 유입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초 수위를 감당하지 못하고 미호강 주변 제방이 무너지면서 400m 떨어진 곳까지 밀려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제방이 있던 현장을 직접 찾아 들은 주민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발주한 신설 교량 공사 과정에서 덤프트럭 등 중장비들이 원활히 다닐 수 있게 제방 일부를 일부러 없앴다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밑에가 도로거든, 하상도로. 하상도로에서 음지가 좋거든. 그러니까 그냥 근리 차들이 하상도로 다 와서 공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가 열려 있었다 이거지. 바로 인근에서 장사를 하면서 몇 년 전부터 공사 현장을 지켜볼 주민도 분통을 터뜨립니다. 토요일날 새벽 6시에 자기들이 메꾼다고 막 메꿨는데 물이 이쪽으로 막 터진 거예요. 이거는 재해가 아니고 인재예요, 인재. 실제로 지난해 촬영된 현장의 모습을 살펴보니 교량 밑이 뻥 뚫려 있고 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곳이 미호천교 교량공사 현장인데요. 지금은 급한 대로 흙으로 뚝을 조성해 놓은 상태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입니다. 교량 사업을 발주한 행복청은 지난 7일 마대자루로 임시뚝을 만들었고 어제 새벽 방수포를 덮는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수경보 이후 도로 통행 제한 등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명확히 규명돼야 할 의혹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그렇지, 이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JTBC 뉴스도 한번 보신 것처럼 보실까요? 지하차도는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물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이닥칠 수 있었던 건지 주민들은 다리를 새로 놓는 공사가 문제가 됐다며 공사하느라 제방을 허물었는데 거기 임시로 쌓은 뚝이 허술했다고 말합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사고 1시간 전 공사 중인 미호천교 아래 포크레인 한 대가 흙을 쌓고 있습니다. 다리를 놓기 위해 제방을 허문 자리, 장마 이후 임시로 만든 둑에 흙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둑 바로 아래까지 차올랐습니다. 장비 한 대 가지고 이게 지금 공사가 되겠느냐, 방제가. 얼른 더 장비를 투입을 빨리 시켜서 얼른 막는 게 관건이다. 주민들이 나가보니 임시둑 사이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119까지 불러가지고 나는 좀 뭔가 강구 대책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119 대원분 와가지고 아유 우리들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전화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흙과 모래포대로 만든 임시둑 자체가 부실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포장도하고 다 이렇게 튼튼하게 해놨었지. 없애고 그냥 대충 이렇게 비가 안 올 것만 생각해서 한 거지. 높이도 충분치 못했습니다. 원래 제방 높이는 강 바닥 기준 11m 52cm, 임시둑은 그보다 1m 56cm가 낮습니다. 기존 제방 높이로는 살 수 없는 상황인 것이 그 교각 밑으로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직전 미호천 수위는 10m에 다다랐습니다. 임시둑의 높이를 넘긴 겁니다. 어제 최고 수위는 10m 9cm. 원래 제방이었다면 여유 있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아, 참 유감스럽네요. 아니 이 버스는 자기가 가는 노선이 아닌데 그쪽으로 갔단 말이죠. 버스 회사 관계자들도 문제입니다. 버스 기사도 본인이 판단해서 여기로 들어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안타깝네요. 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채널 이름이 이 해지 위험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위험할 것을 대비하지 않고서는 안전하지 않다 이겁니다. 해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지를. 돈 투자해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해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전반적인 모든 것에서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끔찍스럽습니다. 정말.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일 아주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입니다.